이제 그 발표자분들과 올라서 이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 사회로는 서경대학교 성봉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굉장히 그 심도 깊은 얘기를 잘들 들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이 CCUS에 대한 이 노력은 유럽이나 영미나 또 호주 또 일본, 우리나라 모두 지금 공통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이 지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ESG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어떤 강력한 규범성을 띄어가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발제를 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ESG 학교 회장님이신 고문효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서경대학교 이순자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우리 김영호 본부장님 좀 전에 발표해 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박수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문효 회장님부터 그러면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 ESG 학회 회장 고문현입니다. 이게 이제 4일간의 대장정의 이제 마지막 세션이고, 오늘 옆에 좀 이따가 끝나면 클로징 기조 강연이 조동성 서울대 총장, 아깝게 성낙인 총장님하고 똑같은 표 얻었는데 안 되시고 인천대 총장 하신 분이 기조 강연 하시는데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회 회장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토론자니까 이제 토론자로서 이 오늘 세 분, 우리 석호영 교수님 해외의 CCUS 법률 동향하고, 그리고 우리 신안산대학의 김동현 교수님이 한국의 그 CCUS 법안에 대한 발표, 그리고 우리 김영호 본부장님 대신해서 서영정 이사님이 DAC의 최신 경향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고, 상당히 압축적으로 잘 발표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 저는 이게 조금 전에 서영정 이사님이 강진에 오면 오라고 했는데 저는 강진에 벌써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래서 그 사진에 나오는 거 다 제가 그 앞에서 사진을 다 찍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가시기 바라고,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거기서 한번 우리 ESG 학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단체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석호영 교수님 발표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 동향이니까 해외 동향에 대해서 잘 계속 팔로우를 하고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가 뒤진 게 없는가, 또는 다른 나라에 이 벤치마킹 할 게 없는가, 그런 것을 계속 해주시기 바라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뒤지지 않는 걸로 저도 연구를 같이 10여 년간 해왔는데 그래서 잘 했는데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부처 간 융합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산자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다른 환경부라든가 해수부, 과기부 등의 입장을 같이 잘 고려해서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암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잘 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 CCUS는 제일 중요한 게 기술 발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 발달로 이것이 정말 안전하게 포집을 해서 저장한 것이 정말 리키지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사실은 완벽한 증명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웬만한 해외 파일럿 테스팅 하는 데 다 가봤어요. 독일의 부테스 포스탐에 있는 그 유명한 거기서부터 저기 미국의 캐나다, 호주 그래서 여러 군데 다 갔다 왔는데 하여튼 지금 그 누출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이번 법안에는 김동 교수님이 시간 관계상 자세히 소개는 안 했는데 제가 옛날에 만드는 법안에는 대중수용성 부분에 한 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빠진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대중수용성을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거 이런 것도 있었지만 좀 더 강화시키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아무리 뭘 해도 주민이 반대하면,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대로 가려면 방해가 안 되게, 이게 자꾸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경북의 ESG 특강을 갔다가 어디에서 잡는가 하면 처음으로 제가 경북의 가장 오지가 어딘가 아세요? 영양입니다. 영양. 청송 옆에. 청송도 오지인데 영양도 오지고요. 그 갔더니 오지에 그래서 뭘 하느냐. 영양군수가 풍력을 설치했는데, 저는 풍력이 사람들이 재생에너지, 신재생, 뭐라 그러나, 이게 자연적이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영양에서 반대가 많아가지고 지금 골치를 아프고 골무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 자연적인 건데 그걸 왜 반대할까 하는데 지금 강하게 지금 반대해서 지금 영양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풍력 문제라고. 그러니까 지금 풍력도 우리가 좀 배운 사람은 문제가 없다 하는데 CCU에서가 지금 검증도 안 되는데 이거 뭐 이상한 사람이 떠들고 뭐 어이처어이처 하면 더 이상 진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자꾸 현장에 가보면서 설득도 하고 만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여튼 제가 며칠 전에 영양에 갔다가 풍력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또는 그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 대중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CCU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같이 연구하면서 관련 논문도 많이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돌다리도 도드려서 건너라고 다시 한번 대중수용성에 대한 좀 더 좀 체계적인 그리고 그런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서영종 이사님이 뭐 제로 C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프로젝트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아시아 유일의 탄소 중립 아주 메카로서 DAC를 잘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격려를 하고 또 앞으로 기대가 큰데요. 이 DAC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이 저는 잘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그게 정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기술의 회의적인, 저는 이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이순자 교수님이 자연과학을 해서 과학 기술이 발달돼야 되는데 과학 기술이 증명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 계속 그 딜레마야. 그리고 계속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어디 발표할 때 제가 잠시 놓쳤는데 서울에서 무슨 기술이 뭐 쉬운 기술이 아니다가 무슨 1%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0.001%인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하고 0.001은 엄청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난관에 부딪히지 않나. 그래서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져야 가능한데 정말 빨라질 수 있을지. 특히 아니 뭐 하려고 하는데 주민이 반대하고 설치도 못하면 기술 발전을 할 수도 없어요. 파일럿 테스팅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는. 그래서 대중수용성 같이 가서 같이 맞물려 가서 우리 공동의 목표는 깨끗하고 건강하고 쾌적하고 우리가 정말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 있는 우리 동물들도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행동을 위해서 풍력으로 인해서 다른 동물이나 이런 것이 다치는 소음이라든가 이런 가지 해서 하듯이 그런 같이 가서 ESG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ESG를 고려한다면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ESG는 뭐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로우 카본이 확실히 가려면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해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고 물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사실 이게 우리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데 MZ세대는 제가 보기엔 불편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여름에 곧 이제 여름이 되는데
에어컨도 안 켜고 땀이 좀 나더라도 저 러닝 바람으로 연구실에 앉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조금은 더우면 에어컨 푹푹 틀어대고 보면 이게 에어컨에서 CO2가 나오거든요. 전기 날아가고 CO2 나오고 그런 우리가 절약 정신 그리고 이게 좀 땀을 흘리더라도 참는 인내력 그런 훈련부터 해야지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기술만 발달되는 데서도 안 되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그런 생활화하려는 불편을 감수하려는 그런 좀 지난한 몸부림도 같이 가야 우리의 목표를 our common goal 우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기대는 하지만 계속 뭔가 암초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을 항상 체크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해서 계속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세 분의 주옥 같은 발표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순자 교수님이 이제 토론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나서 발제자분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석훈 교수님하고 김동현 교수님도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김동현 교수님 나오시고 석정 교수님 같이 앉으셔가지고 질문 사항들이 지금 나왔는데 지금 고문영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 석훈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 서영종 이사님께 드리는 질문 같은데 그 리키지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석훈 교수님이나 서영종 이사님 다 두 분 다 그 리키지에 대한 누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지금 들어온 질문이 이제 왜 그 김동현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왜 그 이번 법안에서는 대중수용성에 관한 챕터가 통째로 빠졌는지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순자 교수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이순자 교수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이제 석호영 교수님께서 미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에 대한 법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조금 해양지중저장과 관련돼서 선점을 하려고 법령을 미리 이제 이산화탄소 스트림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하고 폐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령을 미리 선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지금 현재 리드를 이 CCS에 대해서 조금 리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아무래도 권한의 다툼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외국 법제를 석호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물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처 간에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부처 간에 어떤 서로 내 영역이다라고 하는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혹시 해결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아시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서영종 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뭐가 있었냐면은 드라이 아이스하고 탄산가스가 CCU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이제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요. 드라이 아이스나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다시 배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감축을 하고자 하는 그 목표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드라이 아이스나 탄산가스를 과연 CCU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리사이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개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CCU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광물탄산화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이산화탄소가 그쪽에서 이제 대기 중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광물 탄산화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탄소를 감축시키고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정말로 드라이 아이스하고 탄산가스가 CCU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교수님께서는 지금 2023년 2월 20일 이철규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단일 법안 제정안은 일본이나 미국처럼 석훈 교수님께서 외국 법제를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여기서는 일부 법안만 개정을 해서 CCU에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처럼 이렇게 단일 법안을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아까 석호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김동연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관계부처, 산업 분야, 기술 분야 등이 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융합되고 통합된 입법이 요구가 돼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이런 통합 단일안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과 관련돼서 단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CCUS에 대한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다음에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명확성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체계적이고 통합적이며 신산업인 CCUS의 산업에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을 갖다가 지원하는 근거 법규가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 CCUS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관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덕분에 김동연 교수님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저장 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의 명확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제정안 제18조 저장 사업의 허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저장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동 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양수산부다, 산업통상자원부다가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나중에 해양수산부하고 산업통상부하고 아무래도 이제 권한쟁의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보다는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사업의 허가를 산업통상부 장관이 행사를 할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할지에 대해서 명확히 권한을 갖다가 배분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부처 간에 다툼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이거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명확하게 부처를 정하지 않고 정부라고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CCUS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지원제도 입법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이쪽 관련돼서 CCUS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미국, EU 뭐 여기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40Q 텍스 크레디트 정책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대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발전과 산업 부분에 대해서 CCS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EU 또한 EU 의무 사용 재생연료에 대해서 CCU 연료를 갖다가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고 이노베이션 펀드 호라이즌 2020 중 R&D 기금을 통해서 CCUS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규정을 갖고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의 규정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데 기업이 과연 포집시설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유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니면은 더 많은 외국처럼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규정을 가지고는 포집시설을 운영을 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외국의 법제를 연구하시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또는 도입을 하면 좋은 인센티브 규정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산화탄소 스팀에 대한 규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양 폐기물, 해양 오염 퇴적물 관리 법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을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 과정을 거쳐서 고압으로 액화된 이산화탄소를 말하는데,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수송 시 2600 psi로서 고압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단일법 제정 안에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집 과정에서도 물론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고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성상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몇 년 전에 고압가스를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가 좀 많이 산업단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포집해서 압축을 하기 때문에 포집 과정에서 고압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포집 과정에서 명시적인, 수송과 다르게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US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축 수단으로 인정을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정비된 CCUS 단일 법안 및 새로운 CCUS 관련 법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발표를 해주신 우리 석호영 교수님, 김동연 교수님, 서영종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순자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순자 교수님의 또 그 비판적인 토론이 굉장히 또 날카롭고, 또 우리 그 지금 플로우 계신 분들이나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진정 어린 걱정을 또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기관들 사이에 뭐 해수부나 또 뭐 이제 환경부나 산자부나 이런 기관들 간의 협력이나 어떤 주된 관할이 어디 있는지, 이제 석호영 교수님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참고하실 수 있는 얘기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도 김동윤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속 깊은 얘기를 이제 하실 수 있는 만큼까지, 또 금지된 부분까지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런 주무관청의 그 눈치를 이쪽 저쪽 봐야 되는 기업의 입장은 또 어떤 것인지 우리 또 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윤 교수님께 질문이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단일법에 대한 정당성, 왜 개별법에 대한 개정보다는 단일법으로 갔는지 좀 더 한 번만 더 좀 간략하게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 이사님께는 과연 그러한 예들이 CCU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CCU의 개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특히 김동현 교수님께 그 법안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로서 과연 충분한 것인지, 또 서 이사님은 기업체로서 바라는 인센티브로서 정부가 좀 더 뭘 해주면 되겠는지 국회와 정부에게 바라시는 바를 지금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요즘 뭐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회사나 이제 대표들에게까지도 책임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첫 번째 고문현 교수님께서 해주신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답변을 좀 최대한 좀 많이 해주시면은 플로어 계신 분들이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이제 그 해외
답례 부분 석경 교수보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환경성하고 산업 경제성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산업 경제성에서 전담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CCS 쪽뿐만 아니라 CCU도 일본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환경도 중요하고 한데 산업 육성이나 경제 성장 부분에서 중요성이 여겨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 태국 이쪽에다가도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호주라든지 노르웨이나 이러한 이제 영국 그런데 이제 CCS 사업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산업부, 우리나라 형태로 보면 산업부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석유가스 이제 우리가 석유를 캐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장하는 EOR 방식의 이산화탄소 저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산업부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가 아니면 석유가스, 석유경제부 이런 부처에서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장 사업에 대한 이제 정부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5차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작년에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하면서 이제 각 부처의 담당 공무원과 저희 연구진과 해가지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따라서 협의하다가 나온 게 야 정부로 가자. 우선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좀 명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은 가자라고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국회 전문위원들이 똑같은 이순자 교수님 같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된 사항이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해양 지중저장과 관련된 해수부 그 다음에 육상과 관련돼서는 산업부에서 하는 것을 기본 틀로 잡아서 우리 하고 있다. 그래서 2조 정의 보면 저장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지중저장소, 해양지중저장소 두 가지로 나눠서 육상지중저장은 산업부가, 해양지중저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가 이제 해양폐기물법에 근거해서 한다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저기는 없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논의가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후의 논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도 계속적인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원책은 조세특례 제한법 가지고는 부족하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시설 투자에 대한 시설비가 뭐 100억이 들어갔으면 그 100억을 뽑으려면 얼마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할 때 그 생산하는 비용이 남을 것이냐. 왜냐면 비싸면은 소비자들이 안 사거든요. 똑같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로우카본에서 벽돌을 만드는데 그러면 벽돌을 만들겠다고 개발을 했는데 그 벽돌이 시중가가 다른 벽돌보다 비싸면 아무리 좋은 벽돌이라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를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저희 지원책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원책이라든지 돈을 얼마 주겠다라는 것은 법에는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세 감면이나 이런 규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두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가장 크게 둔 게 점사용료,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를 감면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해양수산부에서는 그걸 왜 두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둬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이제 연구진에서 둬야 된다 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입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논의는 더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7가지 전 세계적으로도 한 7가지 정도 지금 지원책을 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고 기금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녹색환경기금이나 이 부분을 활용하는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집 과정에서 이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그 안전관리 규정이나 이제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포집 단계에서 저장 단계에서 안전관리 규정을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지금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나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자, 안전환경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조금 넓혀서 지금 포집, 수송, 저장, 활용까지 다 넣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수용성이 좀 빠진 부분인데요. 그 이제 몇 개 조문이 안 되는데 장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이게 장이 너무 많다라는 게 또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줄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장도 줄여지다 보니까 그냥 이제 산업 육성 지원 쪽에 조금씩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 모니터링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어떻게 이제 발전할 것인지 등등을 내포하고 있고, 빠진 것이 아마 지역 협의체 요게 이제 좀 빠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행히 CCUS 관련해 가지고 진흥센터를 국회에서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서 그게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정 교수님께서 이제 해외는 어떤 식의 부처의 그 이해관계를 좀 조정을 하느냐고 여쭤보셨기 때문에 제가 뭐 모든 경험을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가깝게 일본하고 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과 일본의 장점은 그 부처의 변동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도 부처명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고 담당자들이 그렇게 변화가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가 바뀌게 되면은 특정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매번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기관명이 바뀌다 보면은 그 기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 자체가 큰 틀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 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은 그것도 업무의 지속성이나 그 전문성에 있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CCS 관련된 것도 뭐 땅 밑에 묻으면 국토부가 관련을 해야 될 것 같고, 바다 밑에 묻으면 해양수산부 담당해야 될 것 같고, 그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통상 당연히 이제 담당해야 될 것 같고, 환경 오염이나 이제 환경 관련된 거니까 환경부는 당연히 이제 참여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기관들 간의 이제 협의가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환경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앞으로 수십 년간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게 먹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 오랫동안, 그게 가장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속적인 정책이 이어져야 되고 변화없는 정책,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내용들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기관의 컨트롤 타워가 역할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기관에서 그 기관들 간의 그 공무원 간의 지속성이 이제 연결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말씀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무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무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전제를 좀 깔아드리고요. 네. 어쨌든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 좀 뒤처져 있는 부분,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한 예로 저희가 이제 요즘에 이제 뭐 환경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출에 대한 규제, 그리고 공급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물론 가격들은 조금씩 다 올랐지만 20년 전의 정책과 10년 전의 미국의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정책만 봐도 상당한 많은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관계에 이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진 간에 국민 개인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큰 변화가 없는, 그래서 전문성이나 그런 그 업무에 있어서 연결성이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부처 간의 이러한 협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좀 더 책임 있게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환경도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CO2 리키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쪽의 기술은 CO2를 포집해서 바로 그 고용화하는 자원을 만들기 때문에 액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누출은 없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제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DAC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농도가 낮다 보니까 CO2 대개 중에 이제 380에서 이제 뭐 450까지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ppm 단위로 있다 보니까 이게 그 CO2 포집하는 게 기술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 드린 건 크라이목스사에서 원래 자기들이 하고자 했던 목표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겠다 했는데 그 기술이 어렵다는 말씀드렸고요. 걔들이 이제 원래 했던 것에 한 100만 분의 1 정도 사이즈밖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일단 로카보는 그 기술에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순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드라이아이스하고 탄산가스가 CCU냐 가능하냐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CCU로 인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U는 이제 유틸리제이션이니까 활용되고 있다, 이용되고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CCS로는 인정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CCS로 할 거냐 말 거냐도 좀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노출이 안 돼야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콜라를 이렇게 CO2를 집어넣는데 콜라를 안 따고 계속해서 어디에 가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CCS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셨는데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우아한 부분이긴 한데 CCS는 아니고 CCU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현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 바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동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환경부 쪽에 관련된 과제들 저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이제 그 전에 회사에 있을 때. 근데 그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규제만 있을 때는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일반 소비자들에게 규제를 해서 강제해서 그걸 사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지금 전기자동차가 그나마 세계적으로 좀 보급되고 진행되고 있는 이유들은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전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CCUS 관련해서 CO2 저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그러한 그 뭐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외에 타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CO2를 포집해서 그게 동의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 아까 이제 오전 세션에 들었지만 ESG를 하는 회사들은 뭐 착한 기업 이런 것만 안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CO2 포집은 우리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나 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O2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패권 또 경쟁의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대체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또 전략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진행하면 어쩔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가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패널분들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플로에 알겠습니다. 플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좋은 발표 오늘 하셔가지고 위에 손잡이 부분에 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저희 서 이사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DAC 기술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이거 이제 그 농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탄소를 포집하려고 하면 그 포집하는 과정에서 또 전기라든지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러면 실제 1톤을 포집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전기나 이런 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되고 그것이 현재는 어느 정도고 이것을 그 기술 개발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낮추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이순자 교수님께서 그 저기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뭐였죠? 탄산 음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걸로 이제 CCU로 해서 대체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만큼 대체 효과로 해서 인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드라이 아이스를 만들려면 일단은 CO2를 뭐 다른 에너지를 재료를 사용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좀 저 나름대로 그냥 했었습니다. 예. 네. 예, 한 가지만 그 뭐 어쨌든 알리백이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이게 가격을 떠나서 공급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요즘에 이제 Z시백 어쨌든 제로 카본 백에 많이 기대를 거는데, 그렇다면 이 CCUS가 과연 경제성이나 물량 측면에서 앞으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예, 아시는 분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DAC 기술에서 이제 에너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최소 에너지가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맞고요. 그냥 현재 상태로 하게 되면 더 일반적인 그 우리 물리 법칙이나 이런 게 따라서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이제 RE100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사용해야지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부분에서 최소의 이제 공기 흐름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액체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 마지막으로 또 이순자 교수님께서 그 지금 우리 발표 토론과 플로어 계신 분들이 지금 합의가 되지 않는 유일한 게 지금 딱 한 개가 남았거든요. 그게 CCU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마지막으로 이순자 교수님이 좀 논평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드라이 아이스 탄산음료가 CCU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는 U라고 하는 게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CCU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이든 리사이클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던 탄소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CCS를 하든 CCU를 하든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 이만큼 탄소 줄였어요 라고 하는 것을 감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감축을 받을 때 그것이 다시 대기 중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감축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몇 가지만, 광물 탄산화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광물 탄산화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대기 중으로 다시 한번 방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물 탄산화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이 정도는 CCU다. 그래서 그것은 대기 중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라고 해서 그거는 CCU로 확실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뭐 조류를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드라이 아이스,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대기 중에 다시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CCU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기 중으로 다시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안 된다고요. 네, 그거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CO2가 대기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제 이걸 따져가지고 하는 게 이제 방법론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CCU냐 S냐는 조금은 이제 그 논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U는 방금 말씀하신 거, 회장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의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그 CO2를 잡았는데 방금 아주 그 단순한 짧은 시간 내, 저기 보인 짧은 시간 내에 고정화되어 있는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들을 또 CCU 쪽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맞는지도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현재를 이제 CCU나 CCS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CCS는 아니지만 CCU는 된다,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CO2 저감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별도 이야기로 제가
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순자 교수님이나 조장님 말씀이 다분 다 맞는 말씀 같고요. 이제 이순자 교수님께서는 원칙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다음에 소영중 이사님께서는 그것도 일시적으로 CO2 발생했지만 드라이어스를 만든 거 아니,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실질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관리 지침에 보게 되면 이 드라이어스를 만드는 것도 활용으로 인정해 줍니다. 해주는데 이제 그게 말씀하셨지만 진정한 유냐, 다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그걸 이산화탄소 이 제거물로 볼 수 있느냐, 또 배출권 거래에서 인정하는 탄소 감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드라이스뿐만 아니라 이 탄소를 활용한 여러 기술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순자 교수님 말처럼 완전하게 이게 묶어두는 것만 유로 인정할 거냐, 아니면은 현재 대구종으로 방출이 되는데 이걸 말씀하셨처럼 일시적으로 드라이스처럼 묶어두는 것도 일시적인 활용을 볼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무엇보다도 EU에 대한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제 EU에서 규제를 하는 기준이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한 감축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그 수치를 따져가지고 그만큼 탄소 국경 조정을 해서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과연 거기서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국내에서 인정하고 분류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또 반감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굉장히 깊이 있고 또 방대하고 이제 실제로 현안에서 문제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짚어주신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그리고 플로어 계신 질문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네.